오늘은 니바다 그랜첸의 크로노 마스터 오렌지보이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아마 이 브랜드 하면 브로드에로 핸즈를 가진 이 모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제 취향을 우선시에 두고 제가 선망하는 모델과 유사한 매력을 가진 이 오렌지보이를 선택해봤고요. 니바다 그랜첸은 한 2해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매니아층에게만 알려진 브랜드였는데 갈수록 증폭되는 복각봄의 힘 덕분인지 현재는 다양한 베리에이션도 나오고 오랜 기간 머물러 있던 심연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일부 마이크로 브랜드처럼 인스타그램의 덕을 어느 정도 받은 것도 있지만 결정타는 시계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의 목적지가 매니아들이 갈망하는 지표와 동일했던 점이 재조명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라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시계 장르 중에서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가장 좋아하고 또 그 중에선 이야기가 담겼거나 빈티지 모드의 시계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감이나 기능을 살펴보기 전부터 이 시계에서 보이는 느낌만으로도 첫인상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취향을 대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만듦새를 가졌는지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크로노마스터는 기능이나 디자인 모두 다이버워치와 파일럿워치 그리고 크로노그래프까지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계로 긍정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만큼 내구성이나 포지션에서 약간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다이얼만 보면 크로노그래프 위치와 가깝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멀리서 바라보면 타키미터가 아닌 회전식 베젤이 보이면서 다이버워치와도 가깝게 보이는데, 이 모델의 원작이 처음 출시할 때부터 이런 멀티펑션을 컨셉에 둔 걸 감안해 보면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까지 여러모로 당시의 느낌을 잘 구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현대에 각색된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온모글라스 대신 사파이어 글라스가 사용되고 케이스나 베젤의 비율이 약소하게 조정이 되면서 무브먼트도 현대 버전으로 재탑재되었는데요. 원작의 경우 제니스나 호이어처럼 당대의 파급력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70년대 말까지 많은 변형 모델들이 생산되었었고 현재 나오는 여러 모델들의 대부분은 당시의 변형 모델들을 각색하여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위스의 여타 많은 브랜드들처럼 70년대의 쿼츠 파동으로 사라지게 됐었는데 약 4년 전인 2018년에 재출발하였고 크로노그래프의 과도기면서 황금기였던 60년대의 감성을 담고 있는 점이 빈티지 매니아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팬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로고의 디자인도 다양해졌는데 직접 문의를 해보니까 새로 나온 디자인이 아닌 당시에 사용됐던 로고들을 함께 채택한 거라고 하네요. 이 오렌지보이의 경우는 방패 문양과 상형 문자 이렇게 두 가지의 로고가 존재하고 크로노 조침과 3시 방향의 요트 스케일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큰 특징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모델이 빈티지 모너치들 중에 울트라메이나 012 품번의 모델들인데, 이 모델이 뭔가 울트라메이 느낌을 연하게 갖고 있어서 기존 대표 모델보다 제 취향에서는 더 만족스러웠고요. 다이얼의 가장자리에는 터키미터 인덱스가 자리 잡고 있고 3시 방향의 요트 스케일은 초반 5분 단위까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데, 터키미터의 경우는 인덱스의 표기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글라스의 왜곡면에 걸쳐져 있어서 시인성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도 로고나 프린팅된 부분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레이저로 찍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랫부분에 미리 윤곽을 잡은 후에 각인된 거여서 마치 양각으로 올라온 것처럼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핸즈는 만지면 뽀드득거릴 것 같은 반들거리는 느낌이 강한데 모너치 핸즈보단 훨씬 광택이 돌고 빛 반사도 매끄러운 편이라서 레고같이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조금 있죠.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감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크로노 초침의 홀드홀 마감이라던가 서브 다이얼의 이물질로 인한 기포, 그리고 핸즈 측면부의 피니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기본적인 프린팅 작업에는 신경을 많이 써놓고 정작 QC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쉬움을 보여줘서 디자인에 취했던 흥이 약간 빠지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수령한 개체만 그런 거면 괜찮은데
찾아보니까 다른 개체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보여서 QC 면에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무튼 인덱스 내부에는 노란색의 루미노바 도료가 채워져 있고 야광의 지속력이나 밝기는 그렇게 준수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하나 특이한 건 서브 다이얼 소침도 야광을 지원하는 점인데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보여줬던 것 같고요. 글라스는 박스 형태의 사파이어 글라스인데 내부에만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글라스의 가장자리에 푸른빛이 걸치는 걸 볼 수 있고 좀 더 동그란 형태의 글라스를 사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생기는데요. 이런 복광류는 글라스 하나로 이미지가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추후 모델에는 글라스의 선택지도 함께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베젤은 논클릭 코인 엣지 베젤이 사용되었는데 두 가지의 마킹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60분 다이는 다이빙 시 분침의 기준을 두어 사용하고 12시간계는 GMT처럼 시침의 기준을 두어 사용할 수 있는데 60클릭이나 120클릭처럼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임의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할 것 같았는데 회전시켜보면 마찰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생각보다 임의로 돌아가는 일은 조금 덜할 것 같고요. 측면에서 보면 코인 엣지 스타일이 정갈하게 놓여있고 베젤의 소재는 당연히 빈티지 느낌과 맞물리게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케이스는 폴리싱과 브러싱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고 특히 러그의 디자인에서 그 혼합된 느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전면에선 브러싱된 부분의 존재감이 크지만 약간만 비틀어서 보면 브러싱 사이에 폴리싱이 보이면서 얇지만 도톰한 느낌을 주는데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샤프한 느낌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모난데 없이 준수하게 보이고 두께도 글라스를 제외하면 13mm 안팎이어서 크로노그래프 치고는 얇고 작은 시계로 볼 수 있는데요. 두께 같은 경우는 무브먼트에 따라서 약소한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수동보단 로토가 동반된 오토매틱 버전의 모델이 조금 더 통통한 모습이겠죠. 이 모델의 경우는 수동 무브먼트인 셀리타 510이 탑재되어 있고 오토 버전은 진에서 자주 사용하는 셀리타 500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510 같은 경우는 데이트 기능의 유무에 따라서 버전이 나뉘는데 05에는 논데이트 버전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고스트 포지션이 존재하는 걸로 봐선 제가 받은 개체가 아마 변경 전에 데이트 버전 모델인 것 같고요. 데이트 창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와인딩 해줄 때 두 번 딸깍하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이 큰 불편함은 없었고 와인딩감도 벨주 특유의 팅팅거리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서 개인적으로 좋았는데요. 특히 와인딩 시 문어치처럼 별도의 가드가 없기 때문에 카키필드 감듯이 쾌적하게 감아줬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사이즈는 38mm로 적당한 길이의 럭트럭과 함께 작은 치수를 가졌는데요. 러그가 워낙 얇아서 단독으로 보면 한 40에서 41mm 정도로 보여지지만 다른 시계들과 놓고 보면 그 크기가 체감이 되실 텐데요. 러그의 디자인이 경사진 형태지만 한 번 더 꺾어주는 구간이 없어서 착용했을 때는 붕 뜨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럭트럭이 과하게 긴 게 아니어서 평균 둘레 손목을 가지신 분이라면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가까운 예로는 케이스백이 볼록해서 러그와 손목 간에 공간이 생겼던 구형 모너치와 비슷한 착용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리뷰를 하면서 이 니바다 그랜첸의 다른 모델들도 한 번 더 살펴봤는데 분명 하이엔드나 럭셔리 브랜드의 인지도, 오랜 기간 연마해온 높은 기술력 또한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브랜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뚜렷한 무언가가 딱 느껴졌는데요. 헤리티지나 마감, 인지도, 시계를 구분짓는 잣대는 개인마다 다양한데 아마 저같이 마감이나 인지도는 좀 뒤로 하더라도 시계 자체의 히스토리에 매료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했었던 해밀턴의 시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